추수감사절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3선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또 프리웨이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명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훈훈한 온정이 오가는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앞에는 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앞서 2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는 특별한 행사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강당을 가득 메운 한인 어르신들은 다양한 공연을 감상하며 명절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은 화사한 색감의 한복과 부채춤으로 방문객들을 환영했고 한인 어르신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흥을 돋구는 사물놀이는 오늘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서양의 맛이 조화를 이룬 추수감사절 특별식이 제공됐는데 치킨과 으깬 감자, 야채전, 밥과 김치 등 한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식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어르신들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여기 장소 또 주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잔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들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세요. 점심 식사 중에는 K-팝과 트로트 공연이 더해지며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모두가 다 훈훈하고 따뜻한 가정 속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서로 모여서 나누면서 감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흥겨운 잔치가 개최되면서 한인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행사에 참석한 한인 어르신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영향으로 항공편 지연 등 추수감사절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여행을 시작했지만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전국적으로 여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며 특히 콜로라도와 유타 고산지대에서 최대 3피트의 폭설이 예고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솔트레이크 시티, 라스베이거스, 덴버 등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동부로 다가옵니다.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부에서는 많은 비와 눈이 예상되며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의 공항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고산지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폭풍이 지나가면서 캐나다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로 인해 미국 전역에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는 2억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한파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캠프는 재검표 없이 미셸 박스틸 의원이 패배를 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미셸 박스틸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미셸 박스틸 의원은 한인 사회에 지지가 있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며 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 개표가 완료된 결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49.9%를 득표해 50.1%를 득표한 민주당 데릭 트렌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개표 중반 우세를 이어가며 승기를 잡은 듯했으나 후반 역전을 허용한 후 600여 표 차로 석패하면서 3선에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민주당은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서는 최석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현직인 유먼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최석호 후보는 나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며 놀랍고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유먼 후보가 상원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2020년 선거구 재조정으로 최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후보의 당선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40명 중 10명이 공화당 소속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소수당이지만 37지구 탈환으로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캘리포니아주 피드먼트의 햄프턴 로드와 킹 애비뉴 교차로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화재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사이버 트럭이 도로 경계선을 뛰어넘어 차량은 시멘트 벽과 나무 사이에 끼었는데 사고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차량에서 1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으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을 꺼내지 못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프리웨이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LA 한인타운 유가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숨졌다고 LA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성은 80대로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으로 당시 사건을 목격했거나 차량 대시캠에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LA 지역 프리웨이에서는 차량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운전 중 분노를 느끼는 로드레이지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12분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과 만나는 7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총상 피해를 입은 1명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이 프리웨이에서 주행 중 다른 차량의 누군가가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해 프리우스 차량에는 최소 3발의 총탄 구멍이 났고 최소 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HP는 도주한 용의자 파악을 위해 조사 중입니다. 한인 모델이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를 성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에 출연했던 모델 출신 한인 배우 제니퍼 안 씨가 칸예 웨스트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성학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안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등에서 칸예 웨스트가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을 주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연예 전문 매체 TMZ 등에 따르면 웨스트는 지난 2010년 피처링으로 참여한 라루의 In for the Kill 촬영장에서 안 씨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은 2010년 9월 뉴욕의 첼시 호텔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타이라 뱅크스의 모델 경연쇼 시즌 13의 최종 후보였던 안 씨는 다른 여성 배우와 모델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섰습니다. 웨스트는 모델들을 촬영장에서 줄을 서게 한 뒤 안 씨를 포함한 2명의 모델을 가리키며 아시아계 여자를 달라고 지시했고 웨스트는 한 손으로 안 씨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은 안 씨의 목에 손을 넣어 흔들면서 이게 예술이다, 나는 피카소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숨쉬기 어려웠고 얼굴 화장이 다 번졌다며 칸예의 행태가 강압적 성향의 특정 성관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 씨는 소장에서 웨스트는 촬영장 카메라가 이런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극도의 수치심, 정서적 괴로움,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웨스트 같은 유명 음악가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장악하도록 방치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어둠 속에 날아오는 드론을 우크라이나군이 요격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은 드론 188대를 날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북부 하르키우, 서부 테르노필 등 17개 주에 광범위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테르노필의 70%가 정전되는 등 중요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27일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 등을 향해 드론 89기를 발사했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러시아가 2,0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는 9월 기록보다 700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에만 런던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지역을 점령하며 진격의 속도를 내는 한편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Це було значне збільшення тиску на Україну через такий терор. За добу це майже 200 доказів, що російські бажання вкрай далекі від будь-яких ідей про справжній ми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켈로그 지명자가 전선을 현재 위치에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로이터 보도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 대표단에게 러시아 파병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북한 대표는 사실상 파병을 시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비롯됐다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주범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긴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Just a question to the representative from the DPRK regime.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북한 대표는 파병 사실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겠다며 사실상 파병을 시인했습니다.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북한과 미국 대표의 공방이 오가는 도중에 우크라이나 대표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북한 대표의 얼굴을 쳐다보며 또 다른 범죄 정권을 돕는 범죄 정권의 대표라면서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Sooner or later, you and your leadership will end up in the dock. And sooner or later, your people will be free and then will enjoy democracy and freedom and liberty. 이런 가운데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회의 안건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였지만 참석 국가 간 비난전 속에 이번에도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대선 어느덧 벌써 또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고, 전국 선거에서도 이기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도 이기는 25년 만에 처음 공화당 대통령이란 기록을 세웠어요. 네. 그렇지만 전국 득표율을 보면은 1.4, 1.3%로 이긴 거고 지금 우리를 좀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결론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민주당의 텃밭이고 안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네. 뉴저지, 일리노이 이런 데에서 크게는 한 7%, 뉴욕 같은 데는 한 6 내지 7% 트럼프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보다 올라갔어요. 네. 지금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이제 이발루에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2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주요 부처 인사가 발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번 트럼프는 이전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그리고 훨씬 더 과시적이고 이제는 더군다나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에서 석권했잖아요. 이전에 갑자기 당선됐던 때하고는 다르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을 몇 명을 검토해 가면서 권력인수위원회가 갖고 오는 걸 가지고서 조용히 기습적으로 매우 빠르게 한 달 반 만에 끝낸 걸 거의 다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가서 펜실베니아를 내가 이만큼 차이나게 이기게 만들겠다.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나 뭐 해주겠냐? 라고서 내부적으로 내면 합의한 게 국가효율성위원회라는 없던 자리입니다. 그런 건 자리를 줄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국가효율성위원회가 이 큰 정부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직 고위직을 최대한으로 다 없애라. 비백 라마스와미하고서 트럼프하고 경쟁했던 인도 대통령 후보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둘을 국가효율성위원회의 코체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안 맞아가지고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도 잘 안 맞아요. 돈 때문에 그랬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한테 가까이 갔나 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빅테크, 특히나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우주 산업에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주선 왔다 갔다 하려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시진핑도 필요하고 푸틴도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장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캠페인을 주도했던 수지 와일스하고 이 크리스 라시비타라는 이 캠페인 늘 하는 여기하고 하나는 앨런 머스크나 페이팔 기업주나 이 선밸리라는 데서 왔던 이 돈줄하고 JD 벤스 쪽하고 요 두 개를 다 잘 내통하면서 조합을 잘 만드는 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 장관 중에 국무부 장관이죠. 제일 먼저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내정하는 거를 확 공개를 했어요. 이건 캠프 쪽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논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일론 머스크가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못 되더라도 자기랑 얘기가 잘 되는 사람이 국무장관을 해야 돼요. 이게 선수를 쳤구나 이렇게 멍 빠진 게 이제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당선된 다음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트럼프 옆을 틈새를 안 주면서 따라다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시 이제 이민 강경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네네. 그 총알이 슉 날라오는데 그럴 때 왜 얼굴을 돌려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서 차트를 가리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터뷰할 때 트럼프가 내가 제일 먼저 자신 있게 할 거는 이민 사회를 정리한다. 왜냐하면 하늘이 준 부여다. 날 살렸다. 이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임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스티븐 밀러입니다. 예. 비서실장, 부비서실장급으로다. 너는 내 가까이서 국경 문제, 이민 단속, 합법, 비합법, 예? 영주권 펜딩된 거, 가까이에는 누가 있고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서 이민 사회를 정리하는 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나를 찍어준 날 지지하는 사람들이 흡족할 만큼 이걸 하라. 그 다음 날 누굴 임명했습니까? 탐 호먼이라는 단속하는데 서류미 비자들 일하는 거 이거 단속 훈련시켜서 해가지고 국경을 강화시키고 이걸 추방하고 이런 거네. 이게 지금 우리를 좀 긴장시키고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오늘은 대표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